네, 근데 속도가 속도 잠깐 얘기하는 하고 네, 수업도 진행합시다. 속도가 속도 설명 좀 간단하게 할 거예요. 많이 해야 되고 더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하고 나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다시 한번 쓸게요. 한 번 더 써봅시다. 네, 하도 많이 썼지만 또 쓰는 거죠. 이거 써보시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학교 문제 해주는 것처럼 이거 들을 때쯤에 행동하실 때 표정이 안 좋아져. 제정신에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자고. 네.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써보실 건데요. 일단 속도가 속도는 스칼라 지표랑 벡터 지표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칼라 지표는 뭐냐면 크기만 있는 애들이에요. 몸무게, 키 이런 애들이죠. 아까 몸무게가 몇이야 그랬는데 저 마이너스 70kg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키 마찬가지죠. 키가 몇이야 했는데 저거 마이너스 175cm예요 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얘는 무조건 양수만 있죠. 참고로 말하면은 아니다. 참고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현재 수트에서는 둘 중 하나의 지표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1차원으로서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축 지표만 봤을 때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죠. 세로축 지표만 보면은 위쪽 아니면 아래쪽이죠. 그렇죠? 이렇게 수트에서는 1차원적인 지표만 보기 때문에 문제에서 가로로는 가로와 위아래를 가로와 세로를 동시에 보는 경우는 없고요. 그러면 2차원이죠. 1차원만 가로끼리만 보거나 세로끼리만 봅니다. 문제에서 나올 때는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애라거나 이런 것만 이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좌우 아니면 위아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을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 표현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약속도 또 했죠. 오른쪽이 이제 플러스, 왼쪽이 이제 마이너스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마이너스 3, 가로 방향을 보고 있는데 마3이야 그러면 일단 왼쪽으로 마3만큼 이라는 느낌, 플러스 2야 이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하지만 스칼라 입장에서는 크기밖에 없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방향이고 이게 크기잖아요. 스칼라 입장에서는 마3이나 2나 자, 마3의 크기 얼마야? 3 얘만 딱 쓰는 거고요. 스칼라 입장에서 플러스 2의 크기 얼마야? 2만 딱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벡터 쪽에는 이제 위치 혹은 변이라는 어떤 단위가 있고요. 얘네랑 똑같은 레벨의 이제 스칼라 쪽에는 이동거리라는 표현이 있죠. 네, 같은 레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벡터에서 속도라는 이제 개념이 있다면 같은 레벨에 여기는 속력이 있죠. 근데 이제 점점 속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문제집은 아예 거의 없고요. 속도의 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아까 말했죠. 예를 들어 속도가 마3m/s야 라고 하면은 속도의 크기만 알려줘? 그럼 3만 띡 가져가면 되잖아요. 마이너스는 방향이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속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가속도가 있고요. 얘는 가속력 안 쓸게요. 이제 가속도의 크기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이 위치랑 변이의 차이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위치는
xt 라는 식으로 써지게 되고요. 정확히 저거의 표현이 뭐냐면은 x라는 값인데 t에 대한 함수래 라는 뜻입니다. 자, 볼게요. fx 하면요. 자, f라는 값인데 x에 대한 함수래. 얘는 x라는 값인데 t에 대한 함수래 라는 뜻이에요. 얘를 봐봐요. 위치식에서 함수의 이름을 x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함수의 이름 자리죠. 함수의 이름 자리예요. f라는 이름, g라는 이름, h라는 이름, 뭐 x라는 이름인데 왜 함수의 이름에 x를 갖다 썼냐면 여러분들이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의 위치를 표시할 때 원래 가로축을 대표하는 문자가 뭐였어요? x였죠? x축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xt 예를 들어 아까 x에 2 했더니 3이다 이 얘기는 t가 2초일 때 x좌표가 3이었나봐 라는 뜻이랑 동일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x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우리가 평소에 쓰던 정의역 x와는 아무 상관이 거의 없어요. 가로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세로 움직이는 애들 할 때는 위아래 움직이는 애들 할 때는 h라든가 y라든가 이름을 같이 가져 우리가 알았죠? 알았죠? 네, x라고 쓴 이유가 뭐 정의역 x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가로에 해당되는 그 좌표를 말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위치는요 시각이 하나만 필요합니다. 이제 약 2초일 때 위치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은 2초일 때만 딱 바꿔쳤을 때 3 위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뭐 5초일 때 위치 어디야? 그러면은 5초일 때 뭐 10이면 5초일 땐 10에 위치했네?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변이는 이 친구는 위치의 변화량이거든요. 플레임이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려면 시각이 두 개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야 2초일 때 3인데 아까 5초일 때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변이는 이렇게 물어봐요. 시각이 2초부터 5초까지 변했을 때 변이는 얼마야?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각이 두 개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2초일 때 위치는 3이었는데 5초일 때 위치는 10이야. 그럼 위치가 얼마나 변했어? 그렇게 말하기보다 플러스 7이라고 말해줘야죠. 위치가 어쨌든 오른쪽 방향으로 7만큼 바뀌었네? 위치의 변화량이 플러스 7이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시각이 두 개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고 이제 변이를 물어보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변이를 물어보는지 위치를 물어보는지 따져야 되는데 이 속도가 여기 한 번 나오고 뒤에 적분 쪽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적분 쪽에는 변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인테그랄 뭐 2초부터 5초 이러면서 인테그랄 자체가 애초에 시각을 두 개 가져가요. 이해하셨어요? 애초에 인테그랄 자체가 시각을 두 개 쓰기 때문에 적분 쪽에는 변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미분 쪽에는 위치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어쨌든 변이는 시각이 두 개 필요하고 위치는 시각이 하나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위치의 그 식을 t 제곱이라고 한다 치면 이제 우리는 얘 0초일 때 위치 0, 1초일 때 위치 1, 2초일 때 위치 4, 3초일 때 위치 9 이렇게 각 시간마다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쵸? 그리고 속도는 이제 vt라고 쓰는데 실제로는 x't입니다. 즉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2t겠죠? t제곱이었으니까 2t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 잠깐 얘기할 건데 좀 정확히 얘기할게요. 위치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위치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예요. 아시겠죠? 이 시각에 대하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속도는 위치에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순간 변화율. 왜 미분한 게, 그럼 위치 미분한 게 왜 속도냐? 여러분들 미분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자, fx 미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미분할 때, 어떤 두 개의 점이 있으면은, 자, x 거리분의 y 거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x 거리분의 y 거리 나눠버리는 게 미분이잖아요. 기울기 구하는 거,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속도를 구할 때
시간분의 거리를 하잖아요. 시간으로 거리를 나누니까 속도가 나온다며요. 제가 이 xt를 t에 대해 미분한다는 건 t로 나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fx를 미분한다는 건 fx를 x에 대해 미분하거든요. 우리는 x에 대해 미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x로 나눠주죠. 마찬가지예요. 위치를 시각에 대해 나눌 거예요. 시각에 대해 미분할 거라는 건 시각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위치를 시각으로 나누면 속도가 나오기 마련이죠.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자세하게는 안 하고. 여튼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아, 위치 그래프를 미분하면은 앞에서 써야겠다. 여기 말고. 자, 위치식을 미분하면은 속도식이 나오더라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같은 원리로 속도식을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오겠습니다. 가속도는 a의 t고요. 미분하면 2가 되겠죠. 자, 근데 v 프라임 t를 할게요. 그래요. v 프라임 t자 x 2 프라임 t겠죠. 이게 2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2 프라임은 2번 미분했던 뜻이에요. 어찌되었든 이제 미분하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할게요. 네. 나머지는 그래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같은 레벨의 있는 친구. 그럼 여기도 이동거리 미분하면 속력이고 속력 미분하면 가속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았죠? 스칼라는 어떤 미분의 개념이 조금은 없고요. 일단 볼게요. 속력은 속도의 크기겠죠. 그냥 우리는 절대값 VT라고만 쓰겠습니다. 네, 알았죠? 절대값이라는 함수가 뭐예요? 절대값이라는 애는 안에 들어오는 애의 크기만 딱 내뱉는 친구가 절대값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알았지? 적어도 기하를 배웠던 뭐 인천여고, 연수여고 정도는 대공원은 기하 잘 안 배웠잖아. 그치? 알아야 돼. 벡터에다 절대값 씌우면 벡터의 크기 튀어나왔거든. 기억이 안 난다면 그건 이제 내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봐봐. 이 안에 누가 들어오든 간에 무조건 그 자식의 크기만 내뱉는 게 절대값이야. 알았어? 너네는 기껏해야 여태까지 수학 배우면서 저 안에 기껏해야 음수 같은 거나 집어넣어서 이렇게만 했으니까 맨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애라고 기억할지도 몰라. 근데 그게 아니야. 마이너스 2라는 애의 크기는 얘잖아. 얘만 내뱉는 함수다 이런 뜻이야 원래. 이해하셨습니까? 절대값은 뭐가 들어오든 그 친구의 크기만 내뱉게 될 겁니다. 이해했죠? 당연하게도 가속도의 크기 어떻게 구해요?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는 거죠. 이거 꼭 외워야 될 건데 나중에 하겠지만, 이동거리는 위치를 절대값 씌우는 게 아닙니다. 이동거리는 위치를 절대값 씌우는 게 아니에요. 이동거리는 절대값 VT를 적분한 아이입니다. 나중에 다시 배울게요. 알았죠? 이동거리는 그래서 이번 숙제는 많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동거리는 절대값 VT를 적분하는 친구예요. 저거 그냥 외우세요. 이동거리 저거. 아시겠죠? 외워야 됩니다. 네. 저거 외우면 3학년 때 미적분까지 써먹을 거예요. 아시겠죠? 휴. 근데 뭔가 약간 다운되긴 한다 진짜. 네. 그 친구가 좀 원망스러운데? 미워하지 말까? 미워하지 마. 그래. 가보겠습니다. 자, 952번을 보니까, 자, 이 표현 잘 잠깐 볼게요. x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t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들어보세요. x라는 이름의 함수가 t에 대한 함수야.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이거 자꾸 써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x가 t에 대한 함수야. 그리고 이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y는 2x 플러스 3을 쓸 때요. 들어보세요. 사실 얘가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써놔도 y가 치역이고 얘의 정의역이 x다.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함수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맨날 생략을 한 거예요. 진짜 맨날 생략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x는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조금 헷갈리시면은 t에 대한 함수인 x가 이렇게 써졌나봐 라고 일부러 얘를 써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습관들이면 미적분 때 좋아요. 네, 문제는 경험을 했죠? 네. 너무 헷갈렸어. 너무 헷갈렸다. 그래? 잘했잖아. 진짜?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네가 무조건 잘했으면 뭔가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이렇게 잘하는 거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 좋아하긴 해? 네. 지금 만 열심히 하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야?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 알겠어. 막 누군지 만나는 사람 누군지 막 파헤치고 생기고 그러진 않지. 그러진 않죠. 진짜로 좀 그러지 말아야 돼. 절대 안 그러죠. 진짜? 진짜 안 그러죠. 알았어. 자, 가볼게요. 자, 어쨌든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0에서 5초까지 평균 속도와 t에서의 봐봐요. 0에서 5초까지 평균 속도와 그다음에 t에서의 속도가 같을 때래요. 이게 뭔 말인지 설명을 해야 되네. 아까 설명했어야 되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아까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야 라는 얘기를 할 때 원래 설명을 할까 하다가 생략을 좀 한 게 있거든요. 여기만 해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잠깐만 좀 분위기를 환기하고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속도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시각, 처음 시각 서로 빼고 나중 위치, 처음 위치를 뺐어요. 이렇게 안 구했다면은 이제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런 거죠. 자, 2초일 때 위치가 3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5초일 때 위치를 9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시각은 나중 시각, 처음 시각, 나중 위치, 처음 위치 빼면은 2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속력이 2m/s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분의 거리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구한 속력은 평균 속력입니다. 평균 속력. 계속 돌아가 할게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평균이라는 단어에 잠깐 주목하면서 그러니까 2,3이 있고요. 시각이 위치 3 여기 5,9가 있는데 그냥 내가 이 생 기울기 구한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물체가 이렇게 이동했을지 아니면 이렇게 이동했을지 이런 건 모르는데 어쨌든 2초일 때 딱 3이었고 5초일 때 딱 9였기 때문에 2초와 5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요? 우리 평소 기울기 구하는 대로 구했죠. 그렇죠? 우리 평소 우리가 말하는 기울기가 누구예요? 네. 예, 평소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가 뭐죠?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이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그냥 떨어진 두 점 사이에 어떤 그냥 기울기를 구하는 느낌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시각 봐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속도를 구하려면 시각이 2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딱 특정 시각에서 속도를 구해달라 했잖아요. 시각이 하나밖에 없는 속도를 구하라는 건 뭔 뜻이냐면 순간 속도를 구해달라는 뜻이에요. 순간 속도. 들어보세요. 평균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딱 그 점에서의 기울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한 점에서의 기울기 구해줘. 원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점에서의 기울기 구하잖아요. 미분으로 그렇죠? 이때를 뭐라 그래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야, 이제 내가 어떤 아이의 순간적인 속도를 구할 거야. C점에서, C라는 시각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쪽에 있는 애들을 좀 더 가깝게, 두 점을 아주 가깝게 만들어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두 점이 아주 가까워진 상태로 나눴을 때를 우리는 미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결론은 미분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풀던 그래프와 똑같은데 명칭이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로 바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 순간 속도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뭐라고요? 힘들다. 0점부터 5점까지 평균 속도가 궁금해요. 평균 변화율 구하시면 돼요. 5 빼기 0에 5초에서 0초 0초일 때 위치 0이고 5초일 때 위치 얼마야? 85. 85 하면 얼마죠? 17이에요? 아니 17? 17이죠 그렇죠? 평균 변화율 17 그러면은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하필이면은 17이라는 값이랑 똑같은 순간 속도를 줘야 돼요. 알겠죠? 이거 마치 뭐랑 똑같아요? 평균값 정리죠. 얘가 17이 될 때인 시간을 구해달라 했어요. 구해볼게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5는 0이니까 3일하고 5, 3이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쌤 시각이 마3분의 5랑 3이 나왔는데 둘 다 정답인가요? 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속도 가속도에서 시각은 무조건 0 이상입니다. 과거는 보지 않아요. 마이너스 2초일 때 마이너스 3초일 때 안 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야. 너네가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야 될 수도 있거든. 그래프 만약에 3차 함수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잘 들어봐. 그렸어도 0 왼쪽은 지우고 시작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 이거 나중에 중요해. 한번 틀린 일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 문제에서만큼은 t가 0 이전은 없는 겁니다. 그래프 아예 없애세요. 됐다. 어쨌든 간에 뭐 3초라는 얘기잖아. 3초. 네,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네. 오늘 뭔가 약간 처져있네. 뭔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할 만한 건 없는데 너네는 사실 그렇지. 너네는 딱히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기말고사 잘 보는 거 말고는 우리 그냥 지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현재 가을을 그냥 묵묵히 공부하면서 잘 보낼 거고 누군가는 또 그냥 적당히 놀다 보낼 거고 사람마다 또 다를 건데 이왕이면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거든. 열심히 그냥 수학이 아니어도 뭐든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번 시험 지나면 3학년이잖아.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이번 시험이란 말이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3학년들한테는 뭐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지.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구나. 한 달도 안 남았구나. 20 며칠. 26초 남았지? 여튼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딱히 뭐가 없죠? 그쵸? 그냥 묵묵히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길 바래요. 각자 누가 되든 간에. 알았죠? 네. 뭐 약간 처지더라도 그러긴 합시다. 이제 좀 빠르게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x에 t가 없는데 제가 t를 한번 써줬어요. t에 대한 함수가 써주고 싶어서. 자, 운동 방향 바뀌는 거요. 자,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속도랑 관련이 있죠. 속도의 구호죠. 자, 잘 들어봅시다. 제가 말해줄게요. 자, 어떤 물체가 현재 속도가 3m, 마 3m/s래요. 그럼 이 물체는 왼쪽으로 3만큼 가고 있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물체의 위치가 현재 위치가 마 3이래요. 이번에 위치가 마 3이래요. 그럼 얘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뭔 소리야? 모르지. 현재 위치가 마 3이지만 얘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의 구호는 운동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위치 보여. 네, 위치의 구호로는 운동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마 3이지만 그 다음 번째 일로 갈지 몰라요.
근데 속도는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 속도랑 관련이 있고요. 들어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속도가 속도 단원이 무조건 연속적으로 움직이겠죠. 잘 들어보세요. 물체가 순간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도 순간이동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한다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 손도 이미 순간이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모든 물체는 순간이동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연속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속도가 보세요. 속도가 10이었다가 마이너스 20으로 바뀌었어 라고 했을 때 10에서 마이너스 20 사이에는 모든 값이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연속이니까. 그럼 뭘 지나가겠어? 10에서 마이너스 20 지나가면 0을 지나가겠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 결국 부호가 바뀌는 0을 지나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 방향 바뀌는 시점이니까 자 얘로 안 본다고요? 속도로 볼 거니까 미분할게요. 네, 얘를 보니까 그려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뭐라 했어요? 네, 음수는 습관적으로 계속 지웁시다. 음수는 계속 지울게요. 음수 부분은 t가 음수인 부분 2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군요.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고요? 2초에서의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12죠. 그렇죠? 그렇죠? 집중 좀만 해줍시다. 예, 966번이에요. 6번이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쵸? 자, P, 이것도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P라는 점의 위치가 이렇게 써지고요. 자, Q라는 점의 위치가 이렇게 써지면 돼요. 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일 때 속도 같다고요? 그러면 VP 구하죠. 이건 문제가 쉽죠? 여기다 VQ 구할게요. 둘이 같아질 때니까 구하면 되고 t가 3초일 때네요. 그렇죠? 완전제곱식이니까 3초일 때 거리를 구하래요. 그 순간에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이런 거죠. 그때의 위치를 알면 되죠. P공, Q공의 위치 알면 거리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구하러 갑시다. 3초 넣어볼게요. 30 3초 넣어볼게요. 20 거리 차이는 10 되었죠? 네. 거리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10 이러면 안 됩니다. 거리는 양수 스칼라는 있죠? 10이에요. 넘어갈게요. 이게 내가 풀어가지고 재미가 없는 걸까? 내가 한번 약간 언급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거 하면서 하는 건데 오늘은 그래서 더 그런 거 하고 다들 이미 해야죠. 왜 얼음이 없을까? 알겠어. 자,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이제 30으로 던진 물체의 t초의 운동이 높이가 높이인데도 x로 써줬네요. 이건 뭐 출제자 마음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그렇대요. 자, 근데 저는요 들어보세요. 웬만하면 VT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V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그죠? V 그래프로 푸시면 좋아요.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은 3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공을 올렸다가 쭉 해서 최고점 찍을 때 멈추겠죠. 멈출 때, V가 0일 때, V가 0일 때 3초입니다. 최고점이죠. 최고 높이는 85다. 최고 높이는 그럼 3초를 여기에 대입하면 높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3초일 때 위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시겠지만 3초 대입해서 한번 해보시면 85가 맞나 봐? 맞아? 네, 맞아요. 자, 디귿번.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130이다. 그럼 이거는 이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은데 그 움직인 거리 현재까지로는 여러분들이 적분 안 배웠다 쳤을 때 XT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VT 아니고 XT요. XT를 그리시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3이고 85래. 여기 40에서 출발하잖아. 0,40. 집중해야 돼요. 0,40. 그럼 보세요.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면 어때요? 일단 40에서 85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물체는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올라갔다 떨어지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더하기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에서 85까지 올라갈 때 얼마? 45. 85에서 0까지 내려갈 때 얼마? 85. 두 개를 더한 게 이동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에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이런 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중요한 거예요. 130이 맞는 거 맞죠? 넘어갑니다. 979번. 야, 이동거리 위치 그래프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말했다. 물론 그것도 적분 배우면 좀 의미가 없지만. 자, 갈게요. 도로 위를 달리는 어느 자동차에 제동을 건 후 움직인 거리가 이거래요. 좀 XT라고 좀 써줘라 좀. 진짜 오 한다고 이렇게 XT를 안 써주네. 자, 움직인 거리가 이거래요. 제동번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정지라는 표현이 나왔죠. 속도가 0입니다. 속도가 0이라는 걸 구해야 되니까 속도 찾아야죠. 자, 우리가 속도식을 한번 써보니까 속도식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우겠습니다. 음수 부분은 여기 10이죠. 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10이라는 속도로부터 출발해서 속도가 0이 됐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속도가 0이 되면 계속 0입니다. 무슨 얘기냐? 들어보세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10이라는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럼 속도가 점점 줄겠죠? 0이 됐겠죠? 0이 됐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뒤로 갑니까? 아니죠. 멈췄죠? 더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속도가 계속 0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0 찍고 후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브레이크 밟았는데 후진한다? 그러면 도로에 멈춰있는 차들 다 후진하겠죠? 그렇죠? 네, 신호 기다리는 차들 다 후진하고 있겠죠? 저 정도 디테일 정도. 그러니까 제동한다라는 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2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궁금하대요. 2초까지. 자, 별 수 없죠 뭐. 얘 그냥 찾아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어차피 물체가 여기서부터 쭉 가서 멈추기만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쭉 움직이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 밟는데 왜 이렇게 춤출 수가 없잖아요. 왔다 갔다. 그냥 처음으로부터 끝에까지의 위치만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위치 0이거든요. t에 0 넣으면 끝에 위치는 2를 넣었을 때니까 4인가요? 아닌데 4인데 16인가요? 네. 거리 16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브레이크만 밟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갔죠. 근데 이 물체는 뭐가 문제죠? 이 물체는 떨어지기만 하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위치만 구하면 되는데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들 다 찍어줘야 됐던 거예요. 그쵸? 네, 얘는 쭉탁 멈췄죠. 예, 82번입니다. 힘들다. 그래프 해설을 합시다. 눈으로 할게요. 자, 그냥. 자, 옆에 있는 Y축 잘 보세요. 위치네요, Y축이. 봐봐요. 얘도 그래프 음수 부분은 안 그리고 있죠? 네, 속도가 속도 음수 부분 지우는 거 습관 들이세요. 자, 0부터 C에서 원점 두 번째 나는 위치가 A랑 B에서 원점이네요. 그쵸? 두 번째 가죠. A에서 B 사이에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방향은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제가 미분을 해볼 건데 이 2차 함수를 미분하면은 이 2차 함수 미분하면은 여기 이 대칭축 부분을 기점으로 이런 직선일 거예요. 2차 함수 미분하면 대칭축에서 0이잖아요. 그럼 A에서 B 사이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운동 방향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네, 뒤로 가고 있다가 잠깐 멈추고 앞으로 가는 거죠. 바뀌었어. 알았어?
자, 0부터 C 사이에서 두 번 바꾸냐고요? 아니요. 0부터 C 사이에서 한 번밖에 안 바꿉니다. 운동방에. 됐죠? 네. 넘어가세요. 예, 86번이에요. 이번에는 왼쪽을 Y축을 잘 보세요. VT 그래프네요. 됐죠? 자, T가 A일 때 가속도는 0이다. 맞죠? 가속도는 V를 미분한 거니까 예, V 그 접선의 기울기 보면 되겠죠? 네, A에서 가속도 0 맞습니다. A와 C 사이에서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가속도가 양의 값이라는 건 기울기들이 양수냐고 물어본 거죠? 맞죠?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양수. 네, 맞습니다. 네, 자, T는 B와 B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습니다. B에서도 속도가 0이고 좌우의 구호가 바뀌었고, 그쵸? D에서도 0이면서 좌우 구호 바뀌었죠. 네, 기억 예비가 다 맞았네요. 빠르게 풀었는데 변화율 얘기만 잠깐만 하고 합시다. 아,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얘들아, 그래야 변화율 얘기하고 문제 대충 얼른 빨리 풀고 보내줄 테니까 하는데 이번 숙제가 이러면 좀 많거든. 이러면 좀 많아서 약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시급입니다. 조정 안 해도 된다고? 시급입니다. 시급하다고? 조정이 시급합니다. 알겠어. 조정을 좀 해줄 건데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아니 이게 야 베이직은 하나도 없네. 알았어요. 조정 좀 이따 하고요. 일단 변화를 이렇게 조정해드릴게요. 904번부터 999번까지면은 96문제거든요. 많긴 많아요. 100문제까지 하면 좀 에바인 것 같아서 좀 조정해드릴게요. 일단 변화율 먼저 합시다. 자, 여러분 변화율 뭡니까? 변화율 들어보세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속도도 기울기예요. 시간 2개 뺀 거분에 거리 2개 뺀 거니까 기울기가 아시겠어요? 자, 들어보세요. 야,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그냥 기울기 구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을 구하래. 미분하라는 뜻이야? 오케이? 이건 다 알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이 문제 봐봐. 이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는 이 유형 18, 19, 20번을 보면은 싹 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좀 다른 얘기로 말하면은 시간에 대해 미분하라는 뜻이야. 시간에 대해 미분하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럼 내가 시간에 대해 미분해야 되니까 식이 어때야 돼? 식이 막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 T로 식이 T로 써져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식이 T로 써져 있고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해줘. 그럼 시간에 대해 미분하고 그 T값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았어? 문제에서 근데 딱히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언급을 안 줄 때가 훨씬 많아. 문제에서 그냥 변화율 구해줘 이러거든? 봐봐. 988번도 그냥 길이의 변화율을 나오고 992번도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그게 그냥 원의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이렇게 말 안 해주잖아. 그래도 알아서 시간에 대해서 하면 돼. 알겠어? 자, 일단 그럼 봐봐. 선행 조건이 뭐야? T에 대해 식을 쓸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하면 거의 다 한 거야. 이제 미분하고 T값 집어넣으면 되니까. 됐지? 왜 T에 대해 식을 써야 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됐죠? 시작합니다. 자, 988번. 이미 이 문제는 회차예요. L을 T에 대해 줬어요. 제가 따로 옆에다가 이 괄호 T가 없지만 써줬어요. 누가 봐도 T에 대한 식이니까. 야, 3초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이래. 미분해. 나도 힘 빠진다. 30원. 정답입니다.
됐죠? 당연히 그렇대요. 992번입니다. 자, 돌을 던지면은 동심원의 파문이 일어난대요. 동심원이라는 건 같은 중심의 원들이란 뜻이에요. 동심원. 근데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3cm로 커진대요. 그럼 이거예요.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이 몇 초 3씩 커진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t에 대해 쓰고 싶어. 1초의 반지름 3이야. 2초 때는 6이겠지. 3초 때 9겠지. t초일 때 얼마야? 3t. 이걸 해석하는 얘기야. 자, 이 원의 넓이를 구해볼게. 9t 제곱 파이야. 넓이야, 넓이. 그렇지? 자, 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2분의 몇 초일 때? 몇 초일 때 변화율? 3초일 때. 3 집어넣어. 정답이야. 되게 쉽지? 쉽다. 넘어간다. 997번이야. 야, 반지름이 2인 구면 풍선일 때 이거 틀린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신기한데 이거 페이크가 있잖아. 그렇지. 997번이야. 반지름 길이가 몇 초에 1씩 늘어난대. 야, 반지름 길이 몇 초에 1씩 늘어난대. 야, 현우야, 반지름 뭐라고 쓸까? 이 구의 반지름. 반지름이요? 반지름 길이 몇 초에 1씩 늘어난대. 처음이 이니까 오씨, 잘하는데? 뭐지?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설정된 2라는 값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이 자리가 있었는데 2인 상태로 1씩 계속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그냥 t가 아니라 2 더하기 t입니다. 그러니까 몇 초에 1씩 늘어난다면 t가 맞아요. 그쵸? 근데 얘는 0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2부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하죠. 현우를 알다가 누구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저 새끼 왠지 약간 내간 척하는 거 컨셉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이득을 딱 얻고. 갑자기 어지럽네. 건쌤이 현우의 저 내감에 약간 취약하단 말이야. 맨날 멘탈 터졌단 말이야. 굉장히 빡쳐하고 답답해하고. 오케이. 자, 어쨌든 자, 2 플러스 t가 돼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부피 구하라 했을 거니까 3분의 4 네, 파이의 반지름 세제곱인 거는 아실 거예요. 엉뚱하게 전개할 필요 없습니다. 미분 그냥 하시면은 4파이의 2 플러스 t의 제곱이고 속미분 해봤자 1이니까 더 없네요. 그쵸? 네, 다 끝났어. 집중해봐. 자, 반지름이 6cm가 됐을 때래요. 갑자기 시간을 안 줬어요. 그 앞에는 몇 초일 때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을 안 줬죠. 근데 보세요. 반지름 6이 되려면 t가 몇 초입니까? 4초죠. 그때 t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조건 t를 구해서 t에 대한 식도 구하고 t 값도 구해서 집어넣을 거거든요. 반지름 6인 거 알고 아니죠? t가 언제 내려진 거죠? 144파이예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고생들 했다. 조정 좀 해보자. 이제 숙제. 좀 줄일 거니까 지금 집중해야 돼. 그러면 어차피 너 숙제 너 오늘 것도 안 했지? 오늘 했어요. 오늘 했어? 오케이. 오늘 거 안 했으면 좀 실망할 뻔 했는데 잘했어? 오늘 거 몇 개 없었잖아. 네, 보겠습니다. 노멀 문제를 보시면 말이죠. 노멀을 줄여줄 거거든요. 노멀을. 터프는 다 할 거예요. 노멀에서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노멀에서 왕중요라 써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보이세요? 왕중요가 써져 있는 문제들 보이시죠? 네. 걔네만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터프는 다 풀 거야. 노멀만 줄이는데 미안, 베이직도 안 해도 돼. 베이직 한 문제밖에 없더라고요. 베이직이 어디 한 문제 있냐면 아니네, 2개 있네. 953번도 베이직이고 960번도 베이직이네. 베이직 하지 마. 980번도 베이직이네. 그러니까 이번에 숙제했던 그 범위에서 터프가 들어가고 전부 다 할 거야. 999번까지 할 건데 자, 베이직 안 할 거야. 노멀은 왕중요만 할 거야.
터프는 무조건 다 할 거야. 완성이 있든 없든. 알겠죠?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몇십 문제 줄어들지 않겠어? 고생했다. 아, 이런 날 뭐 그냥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줘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네. 다음번에 사줄게. 수고했어.